4.13 총선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야당은 김한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새해 첫 월요일이 시작된 오늘 각 당 선장들이죠.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20대 총선이 끝나면은 또다시 분열될 게 뻔한 모래성 같은 정당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의 벽돌, 민주주의의 벽돌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아 무너진 대한민국을 복원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드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꼭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계속 이어지는 야권의 탈당과 분열에 대해서 야당을 모래성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민생을 외치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희우 여사를 예방을 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행보를 본격화했지만은 그런데 내부 사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일 앞둔 지금 어떤 변수들이 승부의 향배를 가릴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20대 총선의 핵심 변수는 안철수 신당입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 3자 대결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지속할지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은 1등만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일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일단 보겠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60% 이상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여야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23%였고요.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은 8%에 불과했습니다. 대체적인 현재 관측은 여당의 여론조사 비슷하게요. 60대 지금 몇입니까? 8.4, 6대 8.4 정도로 지금 압도적으로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극단의 경우에 혹시 지금 야당이 분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정당, 특히 새로 만드는 정당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제1당으로 분위기를 끌어버린다면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지금 신당에 한해서 지속적인 지금 공격에 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가 일여 다야 구도가 굳어질 경우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선인 180석 선까지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3자 구도에서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단 일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야권 지지자들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텐데 이때는 어떻게 될지 일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안풍이 태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풍으로 그칠 것이냐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인데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일단 보면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과 더민주의 지지율이 막상막하의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35%, 더불어민주당이 17%, 안철수 신당이 15%입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보다 조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29%, 더불어민주당이 17%로 안철수 신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호남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 하지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과연 누구를 뽑느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고민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현역 국회의원 대신 새로운 인물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는 바로 새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인물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제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과 동시에 문재인 대표는 김병관 옅젠 이사회 의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앞서서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도 만만치 않은데요. 안 의원 측 문병효 의원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박 친노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특별 공천을 할 생각이다. 올해 총선은 친박과 친노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표적 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진박 마케팅이 한창인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노원병 출마를 공론화했는데요. 노원병이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지대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빅매치가 성사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원래 터줏대감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여기 출마할지 아니면은 지금 당에서는 경남 창원에 청안 성산에 나와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까지 여기 나온다면 정말 재미있는 구도가 되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100일 앞으로 더 가지만 선거구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변수인데요. 총선까지 딱 100일이 남은 상황. 기존의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여의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